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렉처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수업 시간은 체인 디멘전과 모폴로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고분자에서 그 고분자 체인, 그 하나의 그 고분자 사슬들이 어떤 식의 디멘전을 가지고 어떤 모폴로지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고분자 분석을 했을 때도 이것들이 어느 정도 고분자의 그 사이즈라든지 그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분석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체인 디멘션과 모폴로지 그리고 그거 간단한 이제 모델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통한 이번 렉처에 대한 꼴은 뭐냐면, 어떻게 이 고분자들의 이런 디멘션들, 어떻게 보면 사이즈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 큰 그 고체 상태에서 이런 글래시 그 비정형 상태랑 크리스탈린 상태랑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느 디멘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지 일단 알아내는 게 첫 번째 꼴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런 이렇게 모였던 그 글래시하고 크리스탈린하고 이런 뭉쳐 있는 리즌들이 어떻게 이런 벌크 프로퍼티, 그 고분자의 그런 물성으로 우리가 이제 랩에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로 어떻게 얘네들이 기여를 하게 되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 첫 번째 이번 수업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한 대로 일단은 체인 디멘션과 그래서 오플로지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봤을 텐데 이게 이렇게 있고 고분자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리니어 고분자일 때 얘가 체인 말단이 되고 얘도 체인 말단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체인 말단과 이 말단 사이를 이어주는 이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체인 엔드 그 체인 말단을 이제 연결시키는 벡터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러한 고분자들이 이렇게 공처럼 있을 때, 이 공처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도 무게 중심이 존재하게 되겠죠. 센터 오브 매스, 무게 중심이 존재하게 되고, 이것이 이 무게 중심이 이 고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많은 모노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무게 중심과 이 모노머 사이의 거리 를 우리가 S라는 벡터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라는 벡터로 나타내도록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던 이 R이라는 벡터, 이 R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제곱을 해서 그거를 또 그 루트를 씌운 2분의 1승을 한 이거를 우리가 이 지금 이 대괄호를 하고 제곱을 하고 이걸 2분의 1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수업에서 루트 민 스퀘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버리지, 평균, 에버리지 루트 민 스퀘어 디스턴스, 이 체인 말단과 말단 사이의 그 거리를 루트 민 스퀘어를 한 것에 이 평균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은 표시로 이것을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 S라는 아까 벡터 그 무게 전체 고분자가 이렇게 그 구형처럼 말려 있을 때 걔네들이 그 무게 중심과 각각 모노머의 그 모노머 간의 거리를 어떻게 보면 평균을 낸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에버리지 루트 민 스퀘어를 RMS로 적겠습니다. RMS 디스턴스 between 이 체인 엘리먼트와 이 무게 중심 간의 그 거리를 에버리지로 루트 민 스퀘어를 씌워준 것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이것은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이라는 그 구를 이루고 있는 이 고분자 전체 구의 어떻게 보면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RG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일단 이제 루트 민 스퀘어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루트 민 스퀘어는 이 RMS라고 하는 것은 루트 민 스퀘어인데, 이게 나중에 제가 좀 어떠한 것들을 이제 뭐
유도하고 할 때 나오겠지만 이게 벡터와 벡터 사이의 평균을 낼 때는 우리가 되게 루트 민 스퀘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평균 내는 것은 뭐 더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루트 민 스퀘어로 이제 벡터를 나타내고 되게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뭐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을 뭐 2로 나눠서 그러니까 제곱을 평균을 낸 것에 뭐 루트를 씌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알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수학적으로 RMS는 수학적인 에버리지보다 크게 되고 정확한 정의는 RMS는 이 에버리지에다가 어느 정도 그 에버리지와 다른 그 데비에이션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실제 그 평균값과 실제값과 그 차이에 나오는 그 데비에이션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는 값이라고 일단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대충 우리가 개념을 이제 배워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다룰 모델은 랜덤 웍 모델입니다. 랜덤 웍 모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고분자에서는 이거를 프리리 조인티드 체인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정의를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 랜덤 웍 모델이 뭐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 사람 어떠한 것들이 걸을 때 그 걷는 그 거리 한 번 걸었을 때 그 거리가 그 다음 번째 발자국 거리랑 그 거리는 항상 일정한데 하지만 그 방향 우리가 걷는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랜덤 웍 모델이라고 합니다. 랜덤 웍 모델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아마 배웠을 텐데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 있으면 그 다음 점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점까지 L1만큼의 또 거리를 가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까지 L2를 가게 되는데 얘와 거리는 같은데 거리는 같지만 각각 이 변의 거리는 같지만 이 방향은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L3를 가게 되고 뭐 L4를 가게 되고 뭐 그다음에 뭐 L5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끝이 났을 때 얘와 얘 사이 거리가 우리가 방금 정의한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가 되겠죠. 체인 끝과 끝 사이의 거리가 될 겁니다. 많이 걸었을 때. 그랬을 때 이 마지막 걸음 여기를 우리가 정의상 n번째 스텝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은 지정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n이라는 숫자를 했는데 이제 n은 결국에 그 스텝의 숫자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 탄소와 되게 고분자는 탄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탄소와 탄소라고 했을 때 이 n은 결국에 이 탄소와 탄소의 그 결합의 숫자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n이라는 숫자를 배웠을 때 만약에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를 봤을 때 여기에서 뭐 n이라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가 쓰는 이 n은 정확히 말하면은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이었죠. 그거 뭐 줄여서 DP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 여기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하나일 때 카본과 카본 본드는 여기서 1개, 여기서 0.5, 여기서 0.5에서 2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에서 n은 결국에 2 곱하기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이다. 일반적으로 카본 백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분자를 봤을 때는 2 곱하기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다들 아는 거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예시를 만약에 들어본다면 우리가 뭐 폴리스타이렌이 있는데 그게 지금 n이 있고 n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폴리스타이렌의 넘버 에버리지 몰레큘러 웨이트이 1000g per 몰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이렌 모노머의 분자량이 104 그램 퍼 몰이 되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은 만을 104로 나눈 9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96의 모노머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고분 폴리스타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카본과 카본 본드의 숫자는 결국에 2 곱하기 DP가 되니까 걔는 결국에 192개의 카본 결합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랜덤 웍 모델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지금 이 모델에서 이 n이 이 카본 본드라든지 이 n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분자는 굉장히 이 n이 굉장히 높은 숫자겠죠. 모노머가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카본 본드도 많겠죠. 그래서 되게 이 n이라는 숫자가 클 때 랜덤 워크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의 루트 민 스퀘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 모든 기호를 줄여서 R의 RMS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n 곱하기 L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곧 유도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를 그냥 스퀘어를 해주지 그 루트를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RMS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는 말은 얘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L의 제곱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 L이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아니고 그 고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카본 그 간의 거리 그 카본의 그 결합의 숫자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발자국에서 발자국 그 거리이기 때문에 카본과 같은 경우에
카본 카본 같은 경우에 L은 1.54 앵스트롬이 됩니다. 혹은 앵스트롬이 0.154 나노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카본과 카본의 결합이 이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본딩 숫자를 곱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공식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에 이 n은 아까 말했지만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 곱하기 2였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n이라는 이 n의 그 루트는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의 루트랑 비례할 것이고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의 루트랑 비례한다는 것은 결국에 얘네들은 모레큘러 웨이트의 루트랑 비례할 것이라는 것을 일단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분자의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가 나중에 우리가 또 설명을 좀 하겠지만 그 고분자의 그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 RG랑도 비례하는 관계거든요. 사실은 비례하는 관계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 혹은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는 카본과 카본 숫자의 루트에 비례하고 그 말인즉슨 이제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에도 루트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그 말인즉슨 이 넘버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겠죠.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 했으니까 이 넘버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의 루트랑도 비례한다는 점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일단 여기다 몇 가지 또 적어 보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체인 엔드와 체인 엔드 사이의 거리는 본드의 숫자, 카본 카본 본드의 숫자와 그리고 그 똑같은 말이지만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 그리고 모레큘러 웨이트의 루트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조금 더 코렉션이 필요한 이유가 얘기했지만 이 랜덤 워크는 그 거리는 같지만 각각의 스텝의 거리는 같지만 이치 스텝의 디스턴스는 같지만 애니 디렉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 계산을 쉽게 해주는 그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거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부터 보여주는 그 모든 모델들이 다 이 루트 민 스퀘어는 그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 루트 민 스퀘어는 항상 그 n의 루트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l과 비례한다는 점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의 예시를 또 들어보자면 이제 컨투어 랭스라는 것을 일단은 하나의 데피니션은 컨투어 랭스라는 것을 했을 때 결국에 얘는 정의는 이 체인과 체인이 있을 때 그거를 그 물리적으로 가능한 그 땡기는 데서 가장 많이 땡겼을 때의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고분자 체인이 있다고 했을 때 컨투어 랭스는 정말 말 그대로 이 길이가 똑같이 되겠죠. 왜냐면 얘를 잡아 당기게 되면 얘는 결국에 이렇게 일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빨간색 길이를 다 더해준 게 이제 컨투어 랭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만약에 들어본다면 우리가 이제 폴리에틸렌을 보고 있을 때 CH2, CH2 얘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구조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넘버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 우리가 갖고 있는 폴리에틸렌의 넘버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이 1000g per 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N 그 넘버 오브 케미컬 그 탄소와 탄소의 그 결합 숫자는 CC 본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E 곱하기 DP였죠. 그랬을 때 E 곱하기 DP는 1000 나누기 폴리에틸렌이 이게 14, 14니까 28이죠. 얘가 이제 DP가 됐을 때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C가 720개 정도의 그 카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폴리에틸렌이 1000g/몰 정도로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 쫙 잡아 당기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랭스는 결국에 n 곱하기 l이 되겠죠. 얘가 몇 개의 카본 본드가 있는지랑 이제 l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l은 1.54 앵스트롬이었죠. 그래서 720 곱하기 1.54 앵스트롬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11 나노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만 정도 되는 분자량의 폴리에틸렌을 그냥 가장 길게 그냥 쫙 당겼을 때 끝에서 끝의 거리가 111 나노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컨트롤 랭스고 어떻게 보면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의 맥시멈이 되겠죠. 얘가 결국에 맥스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가 될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션 랭스라고 해서 도형적으로 얘를 프로젝션 시켰을 때의 길인데 만약에 이렇게 고분자들이 있으면은 얘를 이 밑에 프로젝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이만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이거를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고분자 체인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에 거리를 그냥 구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션 랭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건 L이고 여기 각도가 대개 탄소와 탄소일 때 이 각도는 109.5도가 되죠. 그랬을 때 여기 이 거리, 이 밑에 프로젝션 되는 그 카본과 카본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X라고 봤을 때 이 X는 결국에 L 곱하기 사인 109.5를 2로 나눠야겠죠. 반으로 잘랐으니까 109.5도를 반으로 잘랐으니까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이 x는 1.26
앵스트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똑같은 예시로 위와 같이 폴리에틸렌이 10,000g/몰 정도 있을 때, 그리고 본드가 720개 정도 있을 때 이 고분자의 프로젝션 랭스는 결국에 x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션 랭스는 x 곱하기 n, 그래서 720 곱하기 1.26 앵스트롬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905 앵스트롬이고 대략적으로 90 나노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쫙 당겼을 때보다 적은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이 고분자는 대개 이렇게 쫙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꼬여 있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 고분자에 얘가 이렇게 고분자가 구형으로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얘의 반지름, 우리가 아까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이라고 했었는데 이 RG는 나중에 살짝 설명을 더 하겠지만 앵스트롬 단위로 RG는 대략적으로 0.3 곱하기 넘버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얘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만이었을 때 루트하면 100이 되고, 그러면은 얘는 30 앵스트롬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3 나노미터 정도가, 아까 만 정도 되는 그 고분자의 폴리에틸렌의 자이레이션의 반지름 그 길이는 대략적으로 3 나노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컨투어 랭스가 111 나노짜리가 완전 쫙 뻗었을 때 110 나노 정도 되는 것들이 프로젝션 시켰을 때는 90 나노고, 실제로 고분자로 이렇게 그 공처럼 존재하고 있을 때는 대략적으로 3 나노미터 정도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쫙 뻗은 길이보다 이 고분자의 그 레디스 자이레이션은 굉장히 작아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레큘러 웨이트 만약에 10의 6승 g/몰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레디스 자이레이션은 대략적으로 30 나노미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느냐, 파이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분자의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분자가 가지고 있는 길이, 그 고분자가 구형이라고 했을 때 고분자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름을 한번 역추형을 해볼 건데, 우리가 고분자 밀도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되게 물과 유사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보다 살짝 작습니다. 되게 고분자들이 그 밀도가 물보다 살짝 낮아서, 그래서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겁니다. 바닷가에도 보면은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게 물 위에 떠다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아기들이 목욕을 할 때 쓰는 플라스틱 장난감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플라스틱은 물에 뜨는 걸로 봤을 때 플라스틱의 밀도는 사실 물보다 작지만, 일단 계산이 쉽게 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물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어떠한 구가 있을 때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이 그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한번 이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때, 우리가 아까 이 앞에서 이 폴리머가 대략적으로 10의 6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레디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30 나노미터 정도 나온다고 했었죠. 이것은 사실 랜덤 워크 모델에 기반한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밀도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넘버 에버리지 모레큘러 10의 6승 g/몰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단 1g의 폴리머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밀도가 1g per 1cm 세제곱이니까 얘는 1g의 고분자는 1cm 세제곱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분자가 10의 6g/몰이라고 했는데, 이 말인즉슨 이 고분자가 1몰개 있을 때 10의 6g을 가진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얘를 그 고분자가 1몰개가 아니고 하나의 고분자 그 분자의 하나로 이제 얘기를 해준다면은 몰 대신에 하나의 모레큘이 돼야 되니까 밑에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고분자가 요만큼 모이면은 10의 6승 g을 가지게 될 거란 소리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 왼쪽에 있는 얘는 이 싱글 폴리머 체인 하나의 그 폴리머 사슬의 질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볼륨 오브 싱글 폴리머 체인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얘 1g일 때 1cm 세제곱일 때 2g일 때 이 x cm 세제곱이다라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 봐서 이 10의 6승 g/몰의 고분자가 대략적으로 하나의 체인이 어느 정도 부피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이 x는 결국에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센티미터 세제곱 정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볼륨 오브 싱글 폴리머 체인이었죠. 근데 얘가 우리가 9라고 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R을 구해 보면은 이때 반지름은 7 나노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아까 랜덤 워크 모델에 기반해서 그 10의 6승 정도의 분자량을 가진 이 친구들은 대략적으로 30 나노미터의 레디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가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되게 알고 있는 고분자 밀도를 가지고 역산을 해봤더니 지금 대략적으로 7 나노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밀도를 가지고 계산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분자가, 우리가 있는 그 고분자가 이 7 나노미터짜리 구로 이런 식으로 체인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한 뭐 density calculation에서는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7나노미터에 이러한 컴팩트한 구가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고분자가 있을 때 실제로 얘는 진실이 아니고 실제는 아까 얘기했던 이 랜덤 워크에서 나오는 게 30나노미터 정도 되니까 한 30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고분자가 한 30나노미터 정도 되는 고분자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다른 고분자가 30나노미터짜리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또 다른 고분자가 이렇게 30나노미터가 있는 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과 오른쪽의 다른 점이 뭐냐면, 왼쪽은 지금 각각의 고분자가 그 폴리머 체인 하나하나가 이러한 밀도를 가지게 되고, 이 고분자가 있을 때 또 다른 고분자가 여기 있을 수 없는데, 실제로는 그랬을 때 7나노미터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구가 여러 개가 있는 이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30나노미터 정도 되는 구형의 이 고분자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게 리얼이라고 적어놓은 건데, 오버랩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랙션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땡기는 인력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인탱글먼트, 서로 꼬여 있는 것들, 인탱글먼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밀도로 계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밀도적으로 수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7나노미터는 틀린 말이다. 실제로는 고분자가 이렇게 조금 벌어진 상태로 여러 개가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고, 체인들이 여러 체인, 똑같은 체인들이지만 똑같은 고분자지만 다양한 체인들이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30나노미터 정도 큰 볼을 만들어서 이 하나의 체인은 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진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전반적으로 1g/cm 세제곱 정도의 밀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랜덤 워크에서 이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의 루트 민 스퀘어 디스턴스는 결국엔 루트 민 디스턴스는 루트 n 곱하기 l과 같다는 것을 일단 증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 모노머에서 그 두 번째 모노머, 첫 번째 모노머, 두 번째 모노머, 세 번째 모노머, 이런 식으로 L1, L2, 3, 4, 5, L에 결국에 LN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얘와 얘 거리가 결국에 R이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루트 민 스퀘어라는 아까 얘기했던 얘의 제곱을 1분의 2승을 꼭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점이 있을 때, 시작하는 점이 있을 때, 어떠한 벡터가 R이라고 할 때, 이 R은 결국에 지금 이 R이라고 봤을 때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가능하다는 게 이제 어떻게 랜덤 워크의 그 기본 가정인데, 근데 우리가 이 벡터들을 다 더해봐야 결국 얘가 나오니까, 얘만 우리가 한번 지켜봤을 때 그냥 멀리서 거시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면은 이 R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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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R에 대해서 평균을 내버리면 0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여기도 갈 수 있는데 반대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는데 아래도 갈 수 있고, 다 더해버리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해서 결국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R과 R을 곱해서 걔를 이제 루트를 씌운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제 R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이 R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벡터들을 다 더하면은 결국에 얘가 돼야 되겠죠. 벡터를 더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처음과 끝을 가리키는 거리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 R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점점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우리는 i가 1에서부터 n 그리고 l i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r이 이렇다는 말은 이 r 이 그 벡터 간의 그 프로덕트 그가 들어갔을 때, 이걸 우리가 r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r r이 r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r의 제곱은, 왜냐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r 자체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l3 더하기 l4 ln 까지 더하는 거였으니까, 이 r과 r을 제곱한 거는 결국에 l의 i 벡터가 있고, i가 1에서 n까지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l 똑같은 벡터인데 대신 i 대신 j가 들어가서 j는 1에서 n까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얘네들 다 풀어서 써보면은 결국에 얘는 l1.l1 더하기 l2.l2 이런 식으로 이러한 텀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l1.l2 L1.3 이러한 텀에 연속적인 더하는 게 되겠죠. 이것도 벡터고 얘가 벡터니까 벡터끼리 곱하면 얘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있는 것들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다 곱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그러면 이걸 또 수학적으로 간소화 시켜보면 결국에 얘는 이 앞에 있는 이 텀 n이 1에서 n까지 li.li 그러니까 i와 i가 같은 이런 텀 더하기 i와 j가 같지 않은 텀, 그래서 li.lj 이것들의 연속적인 더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li와 lj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걸 지켜보면은, 이쪽 텀을 한번 보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개 다른 스텝이란 소리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왔고 이게 li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 여기가 lj다.
그랬을 때 이 li를 왔고 얘가 lj가 이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li와 lj는 아무런 이 상관관계가 없죠. 코릴레이션이 전혀 없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li랑 이 i라는 벡터랑 lj 벡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를 해줘야 되는데, 프로덕트를 해준다는 말은 결국에 각각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벡터가 이루고 있는 앵글을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되게 되는데, 닷 프로덕트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i와 j가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세타를 코사인 세타를 y축에 두고 세타를 x축에 둔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뭐 360이고 뭐 180이고. 그랬을 때 이 코사인 세타를 평균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플러스 1이고 여기만큼도 뭐 플러스 1인데 여기만큼은 뭐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국에 평균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코릴레이션이 없으니까 이 코사인 세타 자체가 평균 여러 번 이렇게 해봤을 때 평균이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코릴레이션이 없는 두 개 벡터 사이의 곱은 0이 돼버립니다. 그 말인즉슨 이 복잡해 보이는 이 공식이 다 이 두 번째 텀은 다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r 스퀘어는 n의 1에서 n까지 li 곱하기 li 이런 식의 그 그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li가 두 개니까 l이, 그리고 i 어차피 길이는 똑같으니까 l 제곱이 되고 그게 n만큼 있다고 해서 nl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 위에서의 이러한 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랜덤 워크에서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의 루트 민 스퀘어 거리는 결국에 루트 n 곱하기 l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에서 이제 이 루트를 씌워줘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공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엔드 투 엔드 디스턴스는 결국에 루트 n, 아까 얘기했던 n은 그 탄소와 탄소의 그 결합 숫자였죠. 의 루트와 비례하고, 결론적으로 걔는 디그리 오브 폴리머라이제이션에 비례하고, 걔는 결론적으로 넘버 에버리지 모레큘러 웨이트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결국에 그 고분자의 그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량도 비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네,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고분자는 그 왔던 길을 지금까지 랜덤 워크를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왔던 길을 이런 식으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건 사실 고분자는 불가능하죠. C랑 C가 있는데 그 위로 또 C랑 지나가는, 다시 뒤로 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수정 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프릴리 조인팅, 뭐 로테이팅 체인 모델, 뭐 힌더드 로테이팅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늘은 프리워크 모델을 했었고, 고분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 조금 이런 형태로 서로 오버랩과 인터랙션과 인탱글먼트가 된 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렇게 7나노미터짜리 컴팩트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길이에 대한 정의를 오늘 했었고, 이제 뭐 랜덤 워크, 프리 로테이팅 모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유도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 진도를 더 이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